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문화미디어가 들끝났어요. 이 안에서 보면 도서정가제가 큰 틀에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도서정가제는요, 이 출판사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형 출판사들이 이제 막 혹은 또 서점 같은 데 있잖아요. 대형 서점 이런 데들이 가격을 후려쳐 가지고 과열 경쟁 양상이 돼버리면 이 출판사들 대부분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건 문화 산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정가제가 논란도 참 많은 제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한테 이롭지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간행물을 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업에서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간행물을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제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판매하도록 이제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 한번 보실래요? 문화체육관광부가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공개 토론도 하고요, 업계 간담회도 열고 설문조사도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개정에서는 재정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가 변경 허용 기준이 원래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15% 이내에서만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까지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새 책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8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재정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것을 12개월로 좀 완화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준 거죠. 재정가 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 책 좀 더 사라, 책을 요즘에 잘 안 사니까 책 좀 더 사라 라고 하는 할인 행사도 같이 열어서 시장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쪽으로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체부는 또한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시장을 연구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은요, 밀리의 서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전자출판물 업체들이 물론 그 전에 뭐 교보나 알라딘 같은 업체에서도 이걸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데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제대로 좀 확립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관련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또 추가하자면은요, 이 내용은 이 내용대로 보고요. 이거 문체부가 3년 주기 재검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이거는요, 좀 별개로 이걸 좀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경제 영역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가 과잉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규제에서 규제에 대한 완화라고 하는 개념이, 규제 완화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규제 완화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는데, 규제 완화다라고 할 때는요, 규제 완화다라고 할 때는 이게 있잖아요. 불필요한 규제를 이제 축소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는 건데, 규제가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규제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을 좀 하나 알아볼까요? 규제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요, SSL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선셋 로. 이게 선셋 로인데
규제를 만들었으면 이게 기간도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규제가 계속 좀비처럼 살아남아 가지고 이게 규제가 끝도 없이 이제 작용할 수 있다. 너무 과도한 규제로 민간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규제가 있더라도 규제 일몰제를 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규제 일몰제에 따라서 규제의 최장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놨어요. 5년이 지나면 규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연장할지 없앨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도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지만 또 이제 국무총리도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거든요. 이런 정도로 급이 굉장히 높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데 여기 이제 도서정까지는 저 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문체부에서 3년 주기로 재검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다 재검토하라는 이 SSL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과학 IT로 갈까요? 코로나 끝낼 화이자 백신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회사들이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 최근에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백신 이제 만들었다고 막 하는데 러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백신을 상용했다고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백신은 3상을 마치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제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3상 단계에서 효과를 보인 백신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그다음에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 75% 이상 효과면은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효염이 90%까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임상 3단계 제품이 97개가 지금 진행 중인 전 세계 이제 임상 실험 중에서 3상까지 들어간 게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중국에서 4개, 미국에서 3개, 러시아 1개, 영국, 미국과 독일, 미국이 각각 1개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3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이제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각 세계가 이 백신 확보 경쟁에도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각 그 국가, 각 요 이제 백신사들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고 싶다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있대요. 그것은 뭐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비교적 청정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택받은 이런 이제 백신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네 상품 가치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받지 않을 나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어 왔으니까 그 속에서 더 체계적으로 백신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백신 확보가 뒤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또 반대편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발표된 걸로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3천만 명분 3천명이 아니라 3천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개발을 한참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백신이 빨리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래요. 백신이 빨리 된 데에서 오류가 나면은 그걸 갖다 뒤쫓아가는 업체들이 또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이게 종식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1년은 남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1년은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유행 단계에 지금 접어드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다 같이 좀 현명하게 행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과학 IT에서 달 표면에 물 존재를 포착했다는 거, 이것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분야에서 미국 항공우주 나사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연구원 이제 케이스 호니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층권 적외선 천문대의 달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물 분자 분광 신호를 포착했대요. 와, 어려워, 과학 분야. 이거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이제 물 존재가 있다면은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가 달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날, 혹은 달에다가 어떤 경작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막 기대해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걸 하나 알아두시는데요. 태양계 행성에 대한 소개가 또 요 글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스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명왕성이 빠졌어요. 명왕성 태양계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는 행성인데 명왕성은 다르대요. 다르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명왕성은 빠져서 지금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의 이름이 또 이제 기출로 우리 이제 취업 시험에서 물어봐진 때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또 소설책 제목하고도 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황석영 선생님 소설이지 않나, 이게 개밥바라기별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요게 샛별, 개밥바라기별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한다. 금성, 샛별, 개밥바라기별. 우리가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비춰지는 거, 그게 이제 금성이에요. 보기에는 뭐 금성보다 달이 더 커 보이지만 그게 달이 가까워서 그런 것이고 이제 금성이 가장 밝은 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드스타 이런 이름으로도 뭐 이렇게 해서 LG가 이제 그 이름 따가지고 만들어진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밝게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금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정도까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쪽으로 가면 뭐 여기도 뭐 어디가 우승했다, 이제 뭐 겨울이 되니까 야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우승팀도 가려지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왔고 그런 글들이 있는데 NC가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팀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절대검 뭐 이런 거를 이제 뽑아갖고 리니지 게임, 그 NC 소프트가 리니지 게임으로 돈 많이 번 회사잖아요. 그래서 야구도 한 돈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것까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세레머니 한 것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2020 대한민국 대중 문화예술상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권위의 정부 포상이에요. 정부가 주는 거로는 최고권위. 그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상식이 열렸는데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유명한 뭐 대종상이니 뭐니 뭐 영화제 이런 것들은 많이 알아도 대중문화예술상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들을 격려한다 그랬잖아요. 기여한 이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대통령 표창,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으로 이제 시상이 이루어지는데 은관문화훈장이 제일 높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은관문화훈장을 고두심 씨, 고두심 씨나 또 변희봉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원로분들이신데 이분들한테 이제 수여가 됐다고 이제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 인물 용어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용어에서 이제 깔세 이런 게 있는데요. 깔세 원래 월세, 전세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월세가 렌트 개념에서는, 부동산 렌트 개념에서는 원래는 월세죠, 월세. 월세가 보편적이에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다라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가 있는 거죠. 전세가 이제 목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해당 기간 동안
월 다달이 얼마 내는 거 없이 보증금을 집어넣어 놓고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그 보증금을 회수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가 전제된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왜 집을 사가지고 남한테 목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그걸 다 그냥 돌려줍니까? 집은 날 가져가는데? 그러잖아요. 그 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돌려주는 거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같으면 매달 내는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전세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최대한 봐주자고 해도 예전에는 그게 은행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목돈을 가져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불어나는 게 있으니까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던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세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은행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 시대까지 갔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이점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전세를 주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목적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럼 전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딜레마인데 전세가 줄어든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정부는 전세가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다 라고 항변은 하지만 어쨌건 좋은 전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은 전세를 포기하는, 전세 제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전세를 줄 수 있는 소유주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거기다 투기까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전세는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홍역을 치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집을 사긴 싫은데 월세 내는 것도 부담된다라는 사람들이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한테 이걸 유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딜레마라니까요. 그러면 투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잡겠다고 나서면 전세는 없어질 거예요. 사실은 그건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에만 있던 제도였는데 그것은 사라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데는 연세가 있대요. 연세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월세가 아니라 연세니까 1년 단위 월세를 탁 주고 1년을 거주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깔세는요. 임차할 때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만 한꺼번에 싹 받아요. 그러면 보증금 같은 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꺼번에 받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단기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얕잡아 이르는 은어다 이렇게 깔아놨다 이거지. 돈을 깔아놨다. 보증금을 월세에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이유는요. 월세를 밀릴까 봐 받아 놓는 거거든요. 월세를 밀릴까 봐. 그런데 이제 임차할 때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깔아 놓으면 그러면 굳이 뭐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이 없으니까 내는 사람은 처음에 보증금 대신에 월세를 한꺼번에 내버리니까 그냥 뭐 더 보증금까지 거는 것보다는 좀 작은 돈으로 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단기간만 입주하려고 하면 원래 우리 임대차에서는 2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단기간으로 할 때는 이게 더 편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도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그러니까 속 썩을 일은 없잖아요. 월세를 못 받아 속 썩을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 시장에서는 단기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게를 임차할 때는 월세 외에도 권리금 이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권리금은 원래 장사하던 사람이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이렇게 해놨고 이건 집주인하고 무관한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문제야. 먼저 들어와 있던 임차인하고 나중에 들어올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데 이 둘이서 권리금을 가지고서 있잖아요. 권리금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은 빠져요. 요거는 건물주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올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거면 여기 인테리어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손님도 내가 많이 확보해놨어요. 권리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나 내놓고 고깃집 같은 걸 내놓고 진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막 모아. 그러고 빨리 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권리금 받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했는데 요즘에는 권리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테리어 해놓고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워낙 빈 가게들이 많아서 내가 가게 그만둘 건데 빨리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권리금을 요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 이거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지금도 많이 죽어 있고, 보증금은 원래 내야 되지만은 깔세는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 방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디션은요, 이거는 소비자 참여를 끌어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 그러니까 뭐 응모하는 방식으로 우리 뭐 회사에 로고송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C세대라는 말도 나왔는데, C세대는요, 접속, 창조, 커뮤니티, 큐레이션 이런 것들에 C를 땄대요. 그래서 자신의 끼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원래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어디서나 자기를 드러내놓을 수 있는 세대가 급증해서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코디션 마케팅도 잘 먹히고, 이거라면 참여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경연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텍트는요, 1:1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하는 신조어인데, 이게 비대면이 언택트였고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을 한다 그래서 온택트라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1:1로 서비스해 주겠다 그래서 포텍트라는 개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고, 그린오션, 이거는요, 친환경 요소를 경쟁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한 시장, 그 다음에 블루오션은 남들이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린오션, 그래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장을 그린오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임차 제도는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아이디어 임차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같은 것들을 큰 기업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줬다가, 이거를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쓱 보면 알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얘네가 이렇게 해서 접근했네. 그리고 예, 뭐 이거 놓고 가세요. 놓고 가시면은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놓고 검토 열심히 해가지고 지네가 만들어. 지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거 아이디어만 뺏고 거기다 투자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요, 공모전에 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유출 탈취되는 사례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 혁신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치 신청은 중기부 이제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임치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나 혹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 여기에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대요. 좋은 제도네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 봐두시고요. 코비디엇, 코로나19와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이디엇의 합성어다.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막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쓰는 말인데, 처음에는 코로나19 왔다고 생필품을 막 사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꼬집는 표현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최신 핫 시사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